역수관계식에서 되게 중요한 건요. 요 동그라미 6개를 기억하는 데서 모든 문제풀이가 시작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동그라미 6개를 채워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요. 요 자리엔 역수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을 써줘요. 자, 그리고 요 자리에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써줘요. 그리고 요 중간에는 제곱이 옵니다.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2를 써줘요. 자, 이렇게 밑에 있는 거 3개 외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별로 어렵지 않지? 그리고 윗줄을 채우는 건 더 쉬워요. 아랫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세제곱으로 바꿔서 전부 써주시면 됩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분의 2를 써주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2를 써주고 얘는 세제곱하면 x의 6제곱 플러스 x의 6제곱분의 2를 써주시면 되는데 솔직히 이 녀석은 존재는 하지만 허수식이에요. 우리가 문제 푸는데 막 6제곱까지 끌고 나가서 푸는 문제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저 5줄이야. 자, 그러면 이때 문제는 항상 어떤 식으로 풀 수가 있냐면요. 얘를 주고 가운데 것을 구하시오. 가장자리 것을 주고 가운데 것을 구하시오 라고 요구하면 가장자리에 있는 양쪽 것을 그냥 제곱하면 무조건 중간에 있는 값이 나와요. 양쪽의 것을 제곱하면 가운데 것이 나오는구나 해요. 자, 그런데 안타깝지만 방향성이 있습니다. 풀이의 방향은요. 얘를 제곱하면 얘 구할 수 있겠다. 얘를 제곱하면 얘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도 반대로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랫줄에 채워놓을게요. 별표 2개. 가운데 것에서 양쪽의 것으로 갈 수는 없다. 가운데 것에서 양쪽의 것으로 갈 수는 없다. 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자, 중학교 수준의 문제는요. 야, 얘 줄게, 얘 구해봐. 혹은 얘 줄게, 얘 구해봐. 이런 게 나와. 그러면 우리는 얘 줄게, 얘 구해봐. 이러면 뭐만 하면 돼? 제곱 한 번만 하면 답을 낼 수 있어요. 얘 줄게, 얘 구해봐. 이러면 뭐만 하면 돼? 제곱 한 번만 내면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수학은요. 이런 겁니다. 얘를 주고선요. 우리 보고 얘를 구하세요 라고 저 멀리 있는 걸 구하라고 요구를 해. 자, 이 6개의 동그라미는 뭐냐면 지도예요. 지도. 구해나가는 순서를 말하는 건데 설마 내가 6제곱을 거쳐갈 건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요런 라인으로 가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나는 몇 단계 작업을 해준다? 1단계, 2단계, 3단계 3개를 뭔가 작업을 해줘야지만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줘? 우선 얘를 가지고 얘로 가야 되니까 제곱해주지. 근데 얘에서 얘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얘를 꺼내서 제곱해서 얘하고 매칭을 비교를 해주는 거야. 얘를 제곱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거 2개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얘 하나를 구해요. 내가 구해놓은 2개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얘 하나를 구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2번. 요 위에 있는 세제곱짜리 요 하나를 구하려면 아래에 있는 2개가 필요하다. 요 위에 있는 세제곱짜리 하나의 값을 구하려면 요 아래쪽에 있는 2개를 무조건 필수적으로 구해야 한다. 어떤 식으로? 자, 인수분해 공식 기억나세요? 선생님이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인수분해하는 방법 세제곱 없다고 보고 쓴 후에 불러. 시작.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똑같은 겁니다. 와우, 세제곱 없다고 보고 x-x분의 1에 앞에 있는 거 제곱하면 x의 제곱. 자, 2개 곱해서 부호 반대로 바꿔주려고 했더니 그냥 뭐가 나와? 1이 되지. 왜? 역수라서. 이렇게 2개 곱했는데 얘가 역수라서. 맞아요. 1이 됐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
x의 제곱분의 1이라는 요런 식이 돼버렸어요. 자, 됐죠? 그런데 바로 이 x-x분의 1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맞니? 그리고 요 뒤에 보이는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이 여기 들어가 있는 식이지. 와, 이거 두 개만 알면 나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관건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분해해주면 세제곱 없다고 보고 x 플러스 x분의 1이 되고요. 앞에 착한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뒤에 부호가 뿔마 이런 식이죠.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개 곱해서 부호 반대로 바꿔야 되는데 두 개 곱하면 1 역수니까. 그래서 그리고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 나와서 x 플러스 x분의 1자리 x의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자리가 여기에 오는구나 라고 바로 요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되겠죠. 자, 앞에 있는 거 두 번 뒤에 있는 거 두 번 읽으면 암기하겠습니다. 시작!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은 x 마이너스 x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한 번 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은 x 마이너스 x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 식 시작!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한 번 더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외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은 다 배웠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 어떤 식으로 풀리는지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값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 나오면 여러분은 먼저 계획을 한번 보셔야 돼요. 와, 여기 있는 값 주고 여기 있는 값 구하래. 우리는 몇 단계를 거쳐야지만 답을 낼 수 있다? 3단계. 맞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기로 가야 되잖아. 여기로 가려면 이 주어진 식을 뭘 해야지 여기로 갈 수 있어? 제곱. 그래서 제곱합니다. 그래, 우선 주어진 이 식을 제곱 77에 49 해보도록 하자.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 더하기 모두 곱해줘 하면 역수니까 사라져서 2만 남네요. 자, 그래서 나는 드디어 뭘 구했다?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몇임을 안다? 밑에다 쓸까? 결국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이 몇이다? 47이다 라고 1단계 하나 끝낸 거예요. 됐지? 그래서 나 어디까지 갔어? 여기까지 갔지? 중간까지. 맞니? 맞지?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서 가장자리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뜬금없이 얘를 제곱해서 얘하고 매칭시킬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뜬금없이 2단계. 나는 지금부터 x-x분의 1을 제곱해볼 거야. 자, 얘 제곱하면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해서 요런 식이 나오네요. 그런데 나 앞에서 이거 이미 구해놨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1번에서 몇이라고 구해놨어? 47. 47에서 2 뺐으니까 얘는 45네요. 자, 여러분 얼마나 수학 잘 배웠는지 확인해보자. x의 제곱이 8이 나왔어. 그러면 이때 내가 x값 구하고 싶어. x값 몇 나오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뿔만 빼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을 가지고 드디어 x-x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5 루트 45는 95 45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 라고 이렇게 정리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는 될까? 되겠습니까? 네.
이제 여기까지 간 거야. 그럼 이제 이거 두 개 이용해서 3단계 최종 답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3단계로 가요. 어떻게? 그래,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의 값은, 자 불러 인수분해하면 시작. x 마이너스 x분의 2에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서, 아 나 이거 구해놨는데 x 마이너스 x분의 1 뭐 나왔어? 앞에서 40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 그리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47 나왔지? 근데 2를 더했네? 그럼 여기에 몇만 곱해주면 돼? 48. 1 더했으니까. 그래서 최종 답 내면 답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144 루트 5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어때? 중학교 때 배웠던 문제 유형하고 완전 차원이 다르죠. 이 한 문제를 푸는데도 고등수학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풀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 이 한 문제 완벽히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우셔야 돼요. 풀이 과정 단계 정확히 외우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개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개념은 뭐야? 역수 관계식의 변형이지. 식이 x, x분의 1, x제곱, x제곱분의 1 이런 역수들로 이루어진 식인데요. 자, 상반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역수관계식이 아닌 상반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반방정식? 선생님 저게 뭐예요? 자, 아래로 화살표 빼서 받아 적기 하도록 할게요. 받아 적습니다.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첫 번째 줄에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이에요.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이에요. 자, 예를 들면요. 우리 요거 한번 볼까?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지. 2차 방정식. 그런데 요 녀석은요.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x제곱의 개수도 1, 상수도 1. 개수가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뤄요? 안 이뤄요? 이루고 있어요. 이런 게 상반방정식이에요. 자, 또 하나의 예 한번 들어볼까? 3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7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라는 4차 방정식을 보게 되면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3, 3 대칭 이루고 있지?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상반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되겠습니까? 상반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반방정식 문제는 나오면 어떻게 풀라고 가르치냐면요. 적어 놓으세요. 두 번째 줄에. 자,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다.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다. 상반방정식은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다요. 자, 그래서 얘 한번 들어보자. 어머, 상반방정식 주어졌네? 가운데 항의 차수는 뭐야? x지. x로 나눠버려요. 좌변, 우변을 모두 다.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 x-3 플러스 x분의 1은 0 이렇게 바뀌겠네요. 자, 결국 이 식은 x 플러스 x분의 1은 3이라고 정리가 된다 안 된다? 될 거예요. 나 이거 뭔지 아는데 얘 뭐야? 역수관계식이지. 맞아? 결론입니다. 자, 역수관계식이 순수한 역수관계식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꼬여서 상반방정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눠서 얘를 역수관계식으로 변형시켜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결국 얼핏 보기에는 상반방정식처럼 보이지만 얘는 역수관계식 문제였어. 이런 경우도 되게 많다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개수가 대칭을 이룬다 네모 박스. 개수가 대칭 이 부분만 네모 박스 치세요.
개수가 대칭 네모 박스 쳐서 부호는 달라도 된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원래 상반방정식에선 부호 다르면 안 돼. 근데 역수관계식의 변형 문제에선 부호 달라도 돼요. 역수관계식에서만 부호가 달라도 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야? 위에 나와 있는 그 3단계 문제 있지? 그거 잘 공부하셔서 그거 하나 외워 놓으셔야 돼. 왜? 난이도가 걔를 못 벗어나요. 그거 하나만 알면 어려운 문제도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항식의 연산 마지막 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예. 다항식의 연산의 핵심 포인트는 나눗셈을 배우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거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다항식끼리의 나눗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취향대로 가르치는데 선생님은 선생님 취향대로 가르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답지는 애들이 그런 거 잘 못할까봐 되게 지저분하게 풀려 있어요. 답지의 풀이와 선생님의 풀이 모두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요 다항식끼리의 나눗셈 화살표 빼서 가로 채워 놓을게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개수만 써서 개수입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개수예요. 개수만 써서 나눗셈을 하는데 없는 항은 반드시 0을 쓴다는 것에 주의한다. 없는 항은 반드시 0을 쓴다는 것에 주의한다. 자,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가 어딘지 찾아냈지. 어떤 걸 주의한다고? 없는 항은 반드시 0을 쓴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눠 볼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라고 했죠? 두 가지 솔루션 해드릴게요. 이게 두 번 풀 겁니다. 자, 이게요 보통 일반 시중 답지에 나와 있는, 많이 답지에 흔히 실려 있는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쪽에다가는 요것도 잘못된 풀이가 아니야. 원래 두 개야. 근데 둘 중에 취향대로 선생님들이 가르칠 뿐이야. 여기에서는 선생님의 솔루션 요렇게 둘 다 통용이 되지만 얘가 좀 더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그러면 이것도 알아뒀다가 언제 서술형 평가에서만 얘를 쓰시고 보통 계산할 땐 얘를 쓰는 게 더 나아요. 훨씬 빠르거든. 실수의 확률도 적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지에 나와 있는 솔루션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얘는 세로셈할 거야.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3x를 나누기 5로 나눈다. 내림차순으로 적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나눠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됐으니까 네. 좀 달라? 그러면 얘는 나눌 때 뭐만 보냐면요. 요 첫 자리만 보는 거야. 뒤에 거는 맞추지 않아도 돼. 요 첫 자리만 맞춰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야지만 그 바로 밑에 있는 6x 세제곱이 나올까? 3x. 그래서 여기에 3x 이렇게 적어줘. 그리고 이제 뭐 하냐면 다 적는 겁니다. 이렇게 곱하면 얘는 6x의 세제곱이 나오고 얘하고 얘 곱하면 마이너스 9x의 제곱이 나오고 얘하고 얘 곱하면 플러스 3x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식 정리할 수 있지. 그럼 나눗셈은 이 두 개씩 어떻게 줍니까? 빼주는 거지. 맞아? 빼줍니다. 이거 보통 이렇게 안 써. 그냥 알아서 빼주는 거야. 빼주게 되면 얘는 4x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또 2x의 제곱에다 뭘 곱해야지 4x의 제곱이 될까를 집중하는 거야. 뭘 곱하면 된다? 2. 그럼 바로 요 위에다가 플러스 2 쓰시고 4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써준 후에 뺍니다. 그럼 몇 나와요? 6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지.
이게 보통 답지에 많이 나와 있는 솔루션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의 솔루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솔루션은 뭐만 써서 나눗셈을 할 거래? 개수만 써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씁니다. 그래, 3차 시계는 6, 2차 시계는 마이너스 5, 1차 시계는 3. 따진항이 있어 없어? 따진항이 있어 없어? 3차, 2차, 1차. 상수항이 하나 빠졌죠. 빠진항은 반드시 0을 쓴다는 것에 주의한다. 이게 선생님 솔루션의 주요할 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2차, 1차 상수 이렇게 모두 다 적었어요. 자, 적는 위치가 다릅니다. 요번에는 어디에 적냐면요. 예, 하나, 둘, 세 개지. 맞아? 그럼 우리도 하나, 둘, 세 개에 요 자리에 적어야 돼. 쟤는 첫 번째 위에서부터 바로 올라왔다면 얘는 이렇게 세 자리에 적습니다. 풀어. 2에다 몇을 곱해야 6이 돼? 2에다 몇을 곱해 6이 돼? 3 되겠죠. 그래서 2, 3은 6, 마이너스 9, 3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빼면요. 4, 0, 0이 나와요. 다시 세 줄 하면은 요번엔 요 자리를 채울 거네. 2에다 몇을 곱해야 4가 나옵니까? 2. 그래서 4 마이너스 6, 2라고 쓰고 빼줍니다. 그러면 6 마이너스 2라고 나와요. 됐죠? 이때 우리는 몫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는 그냥 몫은 3x 플러스 2 나머지는 6x 마이너스 1 읽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요 이제 끝났잖아. 요 끝에서부터 상수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상수 1차니까 얘는 몫은 몇이 되겠다? 3x 플러스 2가 될 테고 나머지도 똑같아요. 상수부터 시작해서 상수 1차, 2차 이렇게 가는 거니까 나머지 뭐가 되겠다? 6x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왜 선생님이 이 솔루션을 좋아하는지 알겠지? 맞아? 훨씬 빨라요. 저 막 x세제곱, x제곱 이런 거 쓸 필요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풀이에 익숙해지면 좋겠다요. 자, 우리는 나눗셈 나왔을 때 요런 꼴로 바꾸는 걸 검산식이라고 부르죠? 검산식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풀어놓은 식으로 검산식 쓰면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3x라는 식은 뭐로 나눴을 때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3x 플러스 2이고 나머지가 6x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검산식 하나 정리해 놓고 가겠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그 숙제 문제집이 엄청 많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의할 점 하나만 더 보고요. 다항식의 연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이죠? 페이지 더 없죠? 오케이. 자, 볼게요. 요번에는 뭐냐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어? 알파벳 PQ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에서 같은 줄에서 나오는 것은 한 개로 보며 반드시 괄호를 친다 해요. 같은 줄에서 나오는 것은 한 개로 보며 반드시 괄호를 친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나눗셈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선생님 솔루션으로 갑니다. 내림차순으로 쓰되 없는 항은 반드시 0을 쓰라고 했으니까 3차, 2차가 없네. 2차는 0, 1차, 그리고 상수 마이너스 8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자, 얘를요 2차, 1차 상수로 이렇게 나눴어요. 자, 세 자리의 끝인 요 자리부터 채워야 되는데 무슨 숫자 들어가면 되겠다? 무슨 숫자?
1만 맞추면 되잖아. 1에다 뭘 일. 곱해야 1이 나와? 일. 1 나오죠? 그래서 1, 1은 1, 4, 1은 4, Q에다가 1 곱하면 Q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빼줍니다. 얘 빼면 사라지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됐는데 문제는 얘 계산이 돼 안 돼? 안 되지. 이럴 경우에는 얘 같은 줄에 계산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계산이 안 되니까 가로치고 P-Q라고 그렇게 뭉쳐서 다녀야겠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 계산할 겁니다. 자, 세 자리 끝에 얘 적어야 되지. 1에다가 몇을 곱해야지 마이너스 4가 나와? 4, 진짜? 3. 마이너스 4지. 1에다 마이너스 4를 곱해야 마이너스 4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6,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Q 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빼줍니다. 빼주면 결국 얘는 계산 안 되는 건 다 뭉쳐 다녀야 돼. P-Q 플러스 16 나오고요. 얘는 뭐 나오겠습니까? 4Q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자여서 계산이 안 되는 건 가로를 쳐서 뭉쳐서 나와야 합니다. 네. 그러므로 목 불러봐. 얘를 보면서 몫을 부르면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상수 1차, 2차, 3차 이렇게 가니까 X-4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나머지도 똑같아요. 상수 1차, 2차 이런 식으로 가니까 나머지는 가로 열고 P-Q 플러스 16에 X 더하기 4Q 마이너스 8이라고 요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검산식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내가 구하려는 식은 x의 세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8이라는 식이었는데 얘를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q로 나누었더니 몫은 x 마이너스 4고 나머지는 p-q 플러스 16의 x 더하기 4q 마이너스 8이 되더라 라고 검산식이면 이렇게 정리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가 나오는 경우, 문자가 나오는 경우 모두 다 봤어요. 말하건대. 이 개념치만 완벽하면 당식끼리 나눗셈이 안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공부해 두십시오. 자, 이로써 01단원 끝났습니다.